안녕하십니까, 최지현입니다. 피해야 될 여자 편, 결혼하지 말아야 될 그 여자 편 2탄 시작하겠습니다. 2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남녀 궁합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궁합을 굉장히 좀 잘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궁합은 진짜 제가 제일 잘 본다. 뭐 사주도 제일 잘 보지만 궁합도 제일 잘 본다. 그래서 궁합을 고전 방식이 있죠. 여러분들 아는 그 고전 방식들이 많은데 그 식이 좀 안 맞는 게 많아요, 현대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궁합 보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사주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궁합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는 방식, 그 다음에 기존 고전에서 봤던 그런 방식하고 제가 만든 방식하고 두 가지를 다 내놨는데, 제가 보는 방식이 고전을 기반으로 해서 고전에서 나온 방식에서 제가 보는 방식이 좀 더 보완된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 월, 일시죠. 이게 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궁합에서도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일지하고 월지 있죠. 여기서 다 판가름이 납니다. 거의 80%에서 90%가 여기서 다 결정이 돼요. 80% 이상은 다 여기서 결정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일단 네 가지만 보세요. 사주는 네 가지로 많이 이루어졌죠. 혈액형처럼. 그래서 첫 번째로 궁합을 보실 때 가장 사실 중요한 거 자체가 이 네 가지인데, 이건 순서대로 적은 건 아닙니다. 뭐가 더 중요해서 1, 2, 3, 4가 없죠? 이건 1, 2, 3, 4가 없습니다. 다 중요해요. 이 네 가지가. 네 가지가 다 중요한데, 이게 뭐에 따라서 틀려지냐면 관점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관점. 그러니까 궁합도요, 무조건 좋다, 나쁘다 하면 안 돼요. 디테일하게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를 갖다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부부간에도 가치관이 같아서 성격이 잘 맞아서 좋은 건지, 아니면 같이 무슨 가게를 해서 동업을 해서 좋을 수 있는 건지, 이렇듯이 뭐가 좋은지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궁합을. 그래서 첫 번째는 볼 때 일간궁합을 보세요. 제일 일간이라는 게 요거거든요. 요거만 맞춰보면 되는 거야. 요 한 글자. 이거 쉽잖아. 예를 들어서 남자가 간목이다. 근데 여자가 병화다. 기가 막히게 좋겠죠? 엄청 좋잖아요. 예? 근데 거꾸로, 남자가 간목이다. 근데 여자가 경금이다. 이건 안 좋잖아요. 딱 보기에도. 예, 또 남자가 을목이다. 여자가 신금이다. 서로 극관계죠, 전부 다. 극은 안 좋고, 일단은 상생관계나 합은 좋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신금인데 을신극대잖아.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안 좋겠죠. 일간궁합이. 일간궁합이 나타내는 것들은 무엇이냐 그거예요. 일간궁합이 나타내는 것은 가치관과 방향성이에요. 생덕지베리가 그랬죠. 사랑이라는 것은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이게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일간이 서로 이렇게 상생관계가 되면 사람이 성향 자체가 비슷해요. 예, 성향 자체가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인 걸 같이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생산성 있는 걸 추구한다든지, 비슷한 방향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치관, 방향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제 고전 이론 중에서도 상당히 근거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극하는 거는 대흉이라고 돼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극하는 것은. 하지만 남자가 여자를 극하는 것은 소흉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게 볼펜이 잘 안 나오네. 네, 연필이. 예를 들어서 남자가 임수인데, 예를 들어서 남자가 임수인데 여자가 뭐를 할까요? 정화로 하면 이게 합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병화로 해야 되는데, 병화가 되죠. 이건 양대 양이네. 양대 양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게 근데 임수가 오히려 이게 극하는 쪽이잖아. 수생목이잖아, 이게.
아니, 수극화잖아, 수극화. 예, 이게 수극화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극하는 거죠. 예, 수극화니까. 음양오행의 원리에 의해서. 요런 것들은 뭐냐? 소흉이라는 거예요, 소흉. 그런데 이제 대흉이 되려면 거꾸로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자가 병화야. 근데 여자가 임수야. 이건 여자가 남자를 극하는 거잖아요. 예? 수극화가 되잖아, 이렇게. 근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임수인데 여기에 뭐 경금이 하나 있다. 힘이 엄청 강하다. 그러면 얘는 그냥 아주 증발돼 버리겠죠. 거꾸로도 이렇게도 되겠죠. 여기 남자가 정화야. 근데 얘가 개수야. 여자는 개수야. 그러면 정계 극이 되잖아요. 예? 수극화에 의해서 얘가 나빠지겠죠. 또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얘가 신금이야. 금금목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을목이야. 얘가 극하잖아. 이거는 대흉이라는 거야, 대흉. 흉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고전에 보면 못 산다고 그러는데 못 살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안 좋은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남자가 신금이야. 예민해, 아주 까탈스러운 놈이야. 그런데 여자가 을목이야. 이것도 물론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남자가 여자를 양이 그 음을 극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래도 소흉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고전에 의하면요. 그래서 요렇게 뭐가 뭐를 극하는지에 따라서도 또 달라진다는 거, 일간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용신궁합. 용신이라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이 용신이란 글자를 딱 보면 바로 떠올려야 되는 글자는 뭐냐면 사회성이에요, 사회성. 용신은요, 다 사회성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용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인도에서 내가 혼자 산다. 용신은, 궁합은 맞습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용신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왜? 무인도에는 나 혼자밖에 없잖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했을 때 용신이 필요한 거예요. 용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용신이 적용이 안 돼요. 무인도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필요한 게 용신이라고 해서 용신하면 사회성을 떠올려야 돼. 그럼 용신궁합이라는 건 뭐냐? 용신궁합이 맞는다, 안 맞는다는 사회적 목적성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성이. 사회적인 목적성이 같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바가 사회적으로 가치를 만드는 일, 뭔가 사회적으로 가치 만드는 일을 추구하는 게 맞다는 거라고. 용신궁합이 맞다는 거는. 그러니까 용신궁합은요, 남녀 간에만 보는 게 아니에요. 동업자도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이거라고. 목적한 바가 같아야지, 같은 길로 갈 거 아닙니까? 사업을 추구했을 때. 제가 궁합 볼 때, 가끔 연예인 궁합 볼 때 그러죠. 둘이 목적성이 같다. 궁합이 좋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오해를 하시더라고. 내가 누구야, 이거 현빈이하고 박신혜 사주를 둘이 용신궁합이 잘 맞는다. 설레임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궁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궁합이라는 것은 둘이 같은 드라마에 출연을 했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그 드라마가 대박을 치는 거죠. 대박을 쳐야지 목적성이 같아지는 거잖아. 근데 두 사람의 궁합이 잘 맞을 때는 그 드라마가 잘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두 사람의 목적이 뭐야?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 그런데 용신궁합이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협화음이 일어나겠죠. 목적성이 다르니까. 그래서 용신궁합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 간에 추구하는 바가 같을 때 좋은 작용을 한다는 게 용신궁합이에요. 부부 간에 뿐만 아니라 이거는 동업자도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용신궁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용신이 화야. 남자가. 근데 여자도 화야. 그러면 추구하는 바, 목적하는 바가 같다는 거예요. 같이 화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용신궁합이에요. 그런데 얘는 용신이 화인데 얘는 수야. 여자는 수야. 그러면 이게 용신궁합이 안 맞죠? 이 둘이요, 사이가 좋고 나쁜 것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궁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궁합이 좋다 그러면 둘이 사이가 엄청나게 좋대. 사이가 좋은 거하고 궁합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궁합이라는 것은 그냥 상호작용일 뿐이에요. 상호작용. 로미오와 주리엣이 사이가 나빴던 것 같아요. 둘이 죽자 못 살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결과는 흉으로 나타나죠? 궁합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궁합이 좋은 거, 궁합이 예를 들어서 상극인 사람인데 죽도록 사랑해.
그래서 둘이 신혼여행 가다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남자가 죽어버렸다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궁합은 상극이에요. 근데 둘이서 3년 동안 연애했는데 정말 그런 커플이 없었죠. 로미오와 줄리엣 뺨씨인데 사이가 좋은 거하고 작용이 좋은 거하고는 달라요. 그 사이가 좋은 것은 감정적인 교류입니다. 감정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좋은 교류인 거고, 서로 감정적인 교류나 소통은 좋을 수 있지만 작용은 나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있어. 둘 다 나쁜 친구가 아니야. A라는 친구하고 B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둘은 사이가 둘도 없는 단짝이라고. 근데 본의 아니게 이 B라는 친구 때문에 A라는 친구가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얘가 의도한 것도 아니야. 그냥 이건 작용일 뿐이라는 거예요. 용신궁합이 안 맞는데 둘이 사업을 했어. 그런데 이 B라는 애가 자기도 예기치 못했는데 얘랑 같이 사업하다가 얘가 교통사고가 나갖고 갑자기 죽었어. 그러니까 얘가 둘이서 해야 될 일을 혼자서 또 맡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궁합, 서로 사이가 좋고 나쁜 거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궁합을 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서로 상호작용이 어떤지. 물론 궁합이라는 것 자체도 개인사주를 기반으로 해서 봅니다. 그래서 개인사주 자체가 나빠버리면요, 궁합은 사실 의미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흙탕물에다가 맑은 물 섞으면 결국 흙탕물 돼버리잖아. 개인사주가 나쁘다는 것은 흙탕물이라는 거예요. 이미 전제가. 흙탕물에다 아무리 깨끗한 물 섞어봐. 희석은 되겠지. 엄청나게 부으면 나중에 이제 정화는 되겠지만, 나쁜 사주라는 것은 검정색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먹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좋은 사주는 깨끗한 생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걸 섞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개인 사주를 기본적으로 봐야 됩니다. 궁합을 볼 때는. 그래서 개인 사주가 너무 안 좋을 때는 궁합이 설사 좋더라도 피해야 돼요. 개인 사주가 너무 안 좋아버리면요, 궁합에 맞아도 이혼하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개인 사주도 안 좋은데다가 궁합도 안 좋다. 이건 뭐 설상가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개인 사주는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궁합이 좀 안 맞는다. 그건 천만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 사주도 좋은데 궁합도 잘 맞는다. 그건 뭐예요? 금상첨화잖아요. 금상첨화. 그런 사주들이 가끔 있습니다. 개인 사주가 좋으면요, 둘이 궁합이 잘 맞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져요. 개인 사주가 좋기 때문에. 둘 다 아주 맑은 물이야. 1급수 둘이서 탁 만나는 거야. 맑고 깨끗한 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용신궁합은 꼭 남녀 간에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궁합이라는 것은, 아니, 음식도 궁합이 있잖아. 뭐, 녹두하고 돼지고기하고 먹지 말라고 그랬나? 하여튼 뭔가 안 맞는 궁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궁합만 보면 왜 배우자가 있는 그 남자친구가 있는데, 박신혜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현빈이랑 왜 궁합을 보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왜 따지는지 모르겠는데, 현빈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는데, 궁합은 꼭 남녀 간에만 보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궁합이 있고, 심지어는 음식 간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궁합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을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궁합이라는 생각을 버리시라고. 궁합은 모든 것과 다 연관이 있어요. 나와 상대는 다 궁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친구하고도 궁합, 자식하고도 궁합, 부모 자식 간에도 궁합, 동업자 간에도 궁합, 동성 간에도 보는 거예요. 궁합은. 남녀 간에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건 남녀 궁합이지. 혼인 궁합. 이건 지금 물론 혼인 궁합이지만 혼인 궁합에서도 이렇게 세분화 되잖아. 궁합이. 근데 왜 혼인궁합을 가장 중요시 여기냐? 친구하고 24시간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잖아. 근데 부부 간의 궁합은 크게 관여를 하잖아. 용신궁합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일을 도모할 때만 보는 궁합이에요. 용신궁합, 그러니까 사업하기 전에 어떤 친구랑 동업하고 싶다 그러면 용신궁합을 보라고. 이 친구하고 용신궁합 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대운궁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운노가 비슷한지. 한 놈은 운이 더럽게 나쁘고 한 놈은 더럽게 좋으면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야, 그거는.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는 거라고. 예? 이게 사주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렵거든. 고려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거든. 제가 얘기한 거에 지금 100배 정도를 더 봐야 돼요, 순간적으로 그것도. 10초 이내에 이 사주팔자를 보면서 이 안에서 수백 개의 정보들을 순간적으로 다 읽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스캔이 두다닥 하고 나와야지 그게 궁합이 딱 나와. 궁합도 나오는 거고, 이게 기둥이 나오는 거거든. 하나라도 제대로 못 놓쳐버리면요, 엉뚱한 해석이 나와버린다고. 형충해봐. 그 다음이 이제 합충변화인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요 두 개는 쉽잖아. 단순하니까. 내 용신만 알고 일간만 알면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쉬워요, 두 개는. 예? 그러니까 이제 남녀간에 제가 궁합봤다고 해서 유부남하고도 궁합 볼 수 있는 겁니다. 둘이 그 남녀궁합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유부남하고 유부녀도 같이 사업할 수 있잖아요. 같이 뭉쳐갖고. 예? 동업자가 될 수 있잖아. 동업자가 일로. 예? 지금 무슨 남녀 칠수 부동석도 아니고 여자 남자가 같이 섞이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궁합은 꼭 혼인궁합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합충궁합. 합충궁합은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업자하고도 다 같이 봐야 돼요. 같이 일을 하는데 합충궁합은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궁합 중에서. 일단 제가 그래서 알레르기 60갑자 다 설명해 드렸죠. 그거에 접촉되면, 그 알레르기에 접촉되면 무조건 그거는 합충궁합이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X예요. 합충궁합 안 맞는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어떻게 돼? 이혼하겠죠. 사별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것도 직방살로 있을 경우에. 그 합충 변화는 여기서 지금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나쁜 게 뭐 철라지마, 그다음에 원진기문 다 직방살로 있을 경우, 예, 그 다음에 뭐 좌우충, 왕지충, 그 다음에 생지충, 그 다음에 고지충, 예? 그 다음에 삼형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쁘잖아. 그럼 그것들만 적용시키는 것도 어렵다고, 두 개를. 그걸 틀려요, 사람들이. 여기다 적용시키는 두 개만 적용시키라고. 이게 70% 차지하고 얘가 한 30% 차지해요, 궁합에서는. 이 월지에서 궁통보안 같은 데서는 이게 70%라고 하지만 궁합에서는 안 그렇다고. 궁합에서는 일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월지보다. 착각하시면 안 돼, 이거를. 그리고 운에서 들어갈 때도 월지에다가 먼저 대입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지가 훨씬 중요해요. 왕지도 여기 있어야지 이게 효과가 가장 크다고. 삼합 중에서도. 이 일지에 신자지나면 자수가 여기 있으면 이게 힘이 제일 큰 거예요. 여기 자수 있는 것보다. 일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운은. 운 대입할 때는요. 운을 월지에다가 먼저 대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심지어는 뭐 시지, 연지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다 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지에다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월지에다 대입하시는 이 두 가지만 하세요. 두 가지만. 다른 건 다 무시해버리라고. 그래서 합충궁합은 지금 말씀드린 그 알레르기들이 있죠. 생지충, 왕지충, 고지충이 가장 위험해요. 좌우묘유요. 그러니까 좌우충하고 묘유충이겠죠. 그거는 굉장히 피해가 극심합니다. 그 다음에 생지충은 조금씩 달라요. 인신충이나 사회충 같은 경우에는 길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지충은 인과관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에 지가 무슨 씨앗을 뿌렸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흉운 때, 아주 더러울 때, 평간운 때 만난 남자는 끝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평간운이나 흉운 때 알레르기 들어왔을 때 동업자 사업 같이 시작했으면 그게 좋게 끝나겠냐고. 둘이 결국은 칼부림하거나 재판장으로 가야지 끝나는 거지. 내가 씨앗을 뿌릴 때 겨울에 씨앗을 심었잖아요. 겨울에 씨앗을 심고 그게 싹이 아주 그냥 잘 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래서 그 고지충은 또 그 인과관계를 또 봐야 돼요. 그래서 흉운 때는 되도록이면 일하지 말라고, 벌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추울 때는 씨앗을 심어도 씨앗이 얼기 때문에 나오지를 못해. 다 얼어붙어 버린다고. 이 또 안 나오네. 볼펜을 다 바꿔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합충궁합은 실제 기륭을 나타내요. 그래서 특히 여기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남자가 오화가 있다. 남자가 오화인데 여자 일주에 자수가 있다. 그래서 좌우충이 이렇게 벌어진다. 그런데 이 남자 사주에 여기에 이게 오하고 이게 자수라 직방이 된다. 이게 가중되는 거예요, 이게 형태가. 그럼 이거는 100% 이혼이나 100%에 거의 100%예요, 이거는. 못 살아, 이런 경우는. 여기 축토가 있어. 이렇게 축어 원진 기분이야. 근데 여기 부인도 여기 일지가 축토예요. 그래서 축어 원진 기분이 직방으로 온다. 이거 못 살아요, 이거는. 묘인데 신이다. 묘신 원진기면 못 살아, 이것도. 여기 진해가 다 있어, 둘이. 이게 진이고 이게 해야. 그런데 이 여자분도 뭐 진토가 있고 해수가 또 있다. 그래서 직방으로 들어온다. 이것도 못 살아요. 여기가 이제 사구, 여기가 술토야. 여기가 술토 남자가. 월지가 이제 술월에 태어나갖고 여기 이제 일지에 사화를 뒀어. 근데 이 여자가 여기에 술토를 뒀다. 못 살아, 이것도. 직방살이잖아.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지금 전부 다 원진기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남자인데 남자 사주인데 여기 해수를 깔았어. 여기 술토를 깔았어. 천라지방이죠. 근데 여자 사주가 또 술토가 있어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직방살이잖아요. 이것도 살기 힘들어요. 꼭 이렇게 같은 것만 있어서 나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자 사주가 여기 들어서 이렇게 천라지망으로 깨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 진토가 이렇게 있다. 진해가 이렇게 또 있다. 여자 사주에. 여자 사주도 똑같아. 여기 일지가 진을 깔았고, 여기다가 해를 깔았어. 이거 직방이에요, 이것도. 이게 이름이 다르다고 해갖고 직방이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것도 직방이라고, 이것도 직방. 이것도 직방살이라고, 이것도 직방살. 이것도 못 살아, 이런 경우도. 이런 걸 보는 게 합충병화예요. 그래서 이건 어려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갖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뭐 한 3초면 나오지. 이제 그게 연습이에요. 그게 실력이고.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된다고. 알레르기라는 게 형충해파예요. 형충해파. 형충해파를 제가 알아듣기 쉽게 이제 알레르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합충변화에서 실수를 가장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행궁합은 상호 보완이에요. 이거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일간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용신이 예를 들어서 화야. 화만 있으면 내가 갑자일주야. 갑자일주인데 화가 없어. 그래갖고 너무 추워. 동목이야. 그런데 어떤 남자가 화를 많이 갖고 있어. 병화도 갖고 있고 병호일주야. 병호일주는 안 좋겠다. 좌우충 일어나니까. 예. 그러면 병인일주야. 병인일주. 예. 병인일주인데 뭐 여기에 또 정화도 하나 있어. 이렇게 화기운이 강하다 그러면 이게 보완이 되잖아. 상호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은 또 화기운이 강한데 수가 없어. 근데 이 여자가 뭐 여기 뭐 임자월에 태어났어. 갑자일주가. 그러면 수기운이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그럼 서로 상호 보완이 되는 거야. 자기가 없는 오행을 서로 이렇게 보완을 해준다고.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요. 서로 같이 살아도 건강합니다. 아기도 건강하겠죠. 이렇게 되면 아기도 건강해요. 서로 보완이 되니까 그 안에서 태어나는 아기도 제3의 물질도 건강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건강하고 또 같이 어떤 기운이 마련돼요. 같이 무슨 일을 할 때도 으쌰으쌰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뭘 한다 그러면 여자가 뭐가 된다? 부창부서가 되는 거예요. 여필종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행궁합도 상당히 중요해요. 상호 보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뭐 월지궁합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일단 빼고 네 가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궁합으로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다 용도별로 이렇게 딱딱딱딱 구분지어서 나와줘야 돼요. 예, 일간궁합과 용신궁합과 합충궁합과 오행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예? 그래서 여기서 가중치를 이렇게 둬갖고 이게 좋은 궁합인지 못 사는 궁합인지 사는 궁합인지 이걸 판단을 내려줘야 된다고. 예? 계속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지 뭐. 이게 하려면. 예.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만나지 말아야 여인. 예, 빗속의 여인. 광고가 처음 나왔네요. 예, 이 광고가 왜 나쁘냐면 여자도 일이고 남자도 일이에요. 이 이유가 있어요. 일단 광고라는 것 자체가 작용이에요, 작용. 뭐 얘가, 이 여자가 예를 들어서 뭐 법을 잘 안 지키고 규칙을 안 지키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작용이 뭐냐? 보이지 않는 작용이 뭐냐면 이게 널관자거든요. 널관. 이게 진짜 관 있잖아요. 진짜 관뚜껑. 이게 널관자예요. 남편이 관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이게. 시어머니가 가장 싫어하는 여자 사주겠죠. 며느리 사주겠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사주를 보러 왔는데 광고야. 광고라는 것은 사주팔자 8글자가 이렇게 있으면요. 일지에 일지가 임진이다. 임진이라서 이제 관이 들면 고에 들어가 있잖아요. 을개무니까. 예, 을개무니까 이제 관이 고에 들어갔다. 그렇게 보는데 여기 7글자에 관성이 전혀 없는 걸 광고의 일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관이 하나라도 투관돼 있거나 하나라도 있으면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무늬만 광고예요. 그거 광고라고 하면 안 돼요. 얘는 관뚜껑 열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 안 죽어요. 이렇게 되면. 근데 시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광고다 그러면 아주 살래살래 하죠.
왜? 자기 아들이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는데 어떤 엄마가 좋아하겠냐고. 그렇잖아요. 에? 그래서 광고사주,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 남자가 일찍 죽었다 그러면 이제 며느리 탓이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뭐 꽃이 지기로 바람을 타타리야 그거죠. 예, 자기 팔자는 자기가 타고 태어나는 거. 아무리 광고를 해도 또 살라고 하면 삽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건 다 내 탓.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사주라는 것은 이게 작용인데 남자가 잘 안 돼요. 이게 자연현상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광고일주는 남편이 뭘 해도 잘 안 돼요. 사업을 해도 실패를 하고 몸도 아프고 하여튼간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이 광고사주는 이 사주가 만들어낸 최악의 남자 같은 경우는 교도소 가는 사주잖아.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일이 잘 안 돼. 예. 물론 이 광고 이제 관성이니까 여기서 이제 나눠줄게요. 관성도 첫 번째 가장 나쁜 게 광고예요, 광고. 이 광고는 최고 나쁜 거고, 두 번째 나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관살 혼잡이 나쁘다고 하는데 관살 혼잡이 나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정관도요, 많으면 나빠요. 그러니까 관살 혼잡이라는 단어 이제부터 쓰지 마세요. 관살 혼잡이라는 단어는 맞지가 않아요. 관살이 평관, 정관이 있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정관이든 평관이든 많으면 나쁜 거예요. 많으면.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지. 예. 그래서 목다화식이 내가 정화가 불이 꺼지는 게, 예? 정화가 벽갑 인정이 안 되면 불이 꺼진다고 하잖아요. 그걸 제가 뭐라고 그래요? 목다화식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이거를. 이 목다화식이라고 표현하면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이게. 이 목다화식이. 목대화식이라고 그래야 돼. 큰 나무가 들어오니까 꺼지는 거잖아, 불이. 통나무를, 요만한 장작불에다가 그냥 이따만한 통나무를 확 집어넣으니까 꺼지는 거지. 뭐, 잔가지 조그만 거 많이 넣으면 이게 꺼집니까? 안 떨어지지? 장작 넣으면 오히려 불이 타오르죠? 목대화식이라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려면. 그래서 제가 지금 용어 자체를 지금 책 거의 다 썼거든요. 그 책에는 전부 다 이런 용어를 바꿔놨어요. 이해하기 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옛날 적천수 400년 전에 썼던 내용들이잖아요. 중국말로 그것도 번역해갖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좀 바꿔줘야 돼. 예. 제가 바꿔주는 거는 오류가 그래도 없어요. 왜 없냐면 저는 사사성경을 다 봤거든요. 사사성경을 수십 번 다 읽고 다 음양오행 공부를 아주 철저하게 한 상태에서 또 이 사주 고전들을 모두 수십 번 읽어갖고 다 통달한 상태에서 교정을 한 거기 때문에 거의 뭐 틀리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보셔도 됩니다. 이거 관다사주는 왜 나쁘냐? 관다사주인데 식신이 없어. 식신이 있어도 제사라는 게 프로테이지가 있다고 그랬죠? 식신이 있다고 무조건 100%다 식신제살 되는 거 아니냐? 관다는 왜 나쁜 거냐면 건강 때문에 나쁜 거예요. 첫 번째. 이 관이 많은데 식신이 없으면요, 항상 아파요. 하루라도 안 아픈 날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관다사주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을목이 하나 있어. 을류일주야, 이렇게. 일주가. 그런데 옆에 이렇게 신금이 하나 또 있어.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어야 되나? 여기도 하나 있다고 그럴까요? 여기도 신금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게 신사야, 이게. 신사면요, 이 사화는요, 금으로 작용합니다. 금으로 합의돼 버려요. 예, 그래서 이것도 금이에요, 이것도. 근데 이게 금이 많은데 여기 화가 하나도 없어. 얘는 화가 아니야, 금이지. 여기서 사화는 사유합금이 돼 버리기 때문에요. 얘는 금의 기운을 띱니다. 금기. 화가 아니라. 화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합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 합이. 합이 사람 미치게 여기서 사화 들어왔다고 아싸 좋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 사주 잘 못 보는 거라고. 들어올 때 형태는 화지만 내 몸으로 들어와서는 이게 금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축도 마찬가지예요. 축도 모양은 톤데 내 몸에 들어와 갖고는 뭐가 돼? 금이 돼 버리잖아요. 여기서. 이게 알레르기라고. 볼 때는 분명히 땅콩이라 좋은 음식물인데 내가 땅콩 알레르기가 이렇게 유금이라는 땅콩 알레르기가 있잖아. 이게 땅콩 알레르기예요. 있으면 뭐 어떻게 돼? 독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땅콩을 먹는 순간에. 모양은 원래는 원재료는 청정하고 좋은데 내 몸으로 오면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변화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나쁜 거야. 이거를 봐야 돼. 이걸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가 없다고 사주에서. 그래서 관다사주라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금이 많으면 얘를 봐요. 얘가 총으로 한 방 쐈는데 얘가 칼로 찌르고 얘가 창으로 한 번 더 찌르네. 얘가 마지막으로 활로 한 번 더 쏘네. 이 사람이 살겠냐고.
이런 사주들이 옵니다. 안 아프세요? 그러면 아프대. 너무 아프대. 아프죠. 여기 예를 들어서 식신이 뭐 정화라도 하나 있다. 그러면 정화 하나 갖고는 이건 제 살도 이게 30%밖에 안 돼요. 이 정도 갖고는. 근데 뭐 요거라도 있어서 버티고 있는데 이때 뭐 정계충이 일어나갖고 이게 꺼져버리면 이때 가는 거예요. 이때. 응? 그래서 관다는요, 건강하고 직결이 돼 있다고. 건강하고. 관다라는 건 뭐예요? 남의 시선을 엄청나게 의식하죠. 책임감이 엄청나게 강하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안 돌보고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자기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다가 나쁜 거는 딱 건강에다 초점을 맞춰주고요. 이거를 무슨 무식하게 남자가 많아서 환양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다가. 이 관이 남자라니까 이게 진짜 남자인 줄 알고 십성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니까. 그래서 남자복이 없대. 관다는. 남자복도 없고 또 이 환양기가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관이 많은 사주를 남자가 많다고 보면 안 되고요. 남자가 많은 것은 오히려, 도화나 끼 있죠, 끼. 상관이나 식상이 많은 여자들이 오히려 남자 관계가 훨씬 관보다 더 많아요. 예? 자기를 드러내고 내보이잖아. 특히 상관은 필터링도 없잖아. 그냥 웬만한 남자들은 다 오케이잖아. 근데 그게 남자 관계가 그게 복잡하지, 식상이 복잡하지, 이 관다가 복잡하겠냐고. 광다는 오히려, 쟤잖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남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자꾸 생각하는 게 이거라니까? 관성이라는 게 뭐야? 상대잖아요. 나를 제외한 나를 상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국가도 관이에요. 크게 보면. 세계도 관이라고. 근데 내 남편도 관이고, 내 친구도 관이고, 내 상사도 관이고, 나보다 상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전부 다 관이라고. 내가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관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 강아지는 관은 아니겠지. 얘는 내 밑에 있으니까 내가 발로 뽕 차도 되잖아. 발로 차면 안 됩니다. 발로 차면 안 돼. 어쨌든 내가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잖아. 내가 어려운 상대가 아니잖아. 관이라는 건 어려운 상대예요. 내가 대하는 어려운 상대는 다 관이라고. 응? 그런데 그 관이 많다는 것이 어떻게 남자가 많다고, 건강이 안 좋다고 봐야지. 예? 건강으로 하여 관 많은 사람 암도 잘 걸려. 암도 잘 걸린다고. 몸이 항상 아파요. 예. 특히 금목상쟁 됐을 경우, 금목상쟁. 금목상쟁은요, 골골골골골골 계속 아파요. 수화상쟁은 한 방에 가요. 사건사고로. 한 방에 훅 가버리는데, 이 금목상, 얘가 오행별로도 이 관다도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하려면 다 오행별로 다 해야 돼요. 오행별로, 음양별로 다 해줘야지 정확해요. 체성별로. 근데 시간상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관다 볼 때는 그렇게 보시지 마시라고 해서 관다들은 일단은 관다가 많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건강을 챙겨주고 운동시키고 명상하고 이래서 몸과 정신을 튼튼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자가 많은 곳에서 일하면 좀 도움이 돼요. 그 기운을 좀 빼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로는 관다가, 남자가 많은 여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틀리다. 예. 그리고 관사, 혼잡이라는 단어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관은요, 정관도 3개 이상 되면 평관 성분으로 바뀌어요. 의미가 없어요. 정관이 많은 게. 정관이 3개 있다는 것은 월지 포함해서 2개만 있어도 평관 성분이 나오기 시작해요. 많으면 편적으로 치우친다고. 정도 많으면요, 다 편적으로 치운다고. 이 정이라는 게 다가 되잖아요. 많아지면 전부 다 뭘로 된다? 편으로 치우쳐지는 거예요, 이게. 정이라는 것도 많으면 기울잖아요, 이게. 저울이잖아, 저울. 제가 발표한 저울이론. 이 저울이론이잖아. 움직이잖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래서 이 편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많으면. 뭐든지 과유불급이라니까. 이 사주라는 학문 자체가 과유불급이에요, 과유불급. 과유불급이라고. 과유불급이라고. 뭐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 같다고. 그래서 관다사주는 나쁘다. 관성도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무관사주가 있죠, 무관. 얘는 남자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남자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거야. 쟤하고 똑같아. 아까 제가 말했죠. 평관하고 비슷해, 무관도. 예. 그러니까
이 편간 성분이 많으면 오히려 남자 보는 눈이 없습니다. 예, 이게 관다하고도 비슷해. 많은 것은 적은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요. 얘도 남자 보는 안목이 좀 없어요. 얘도 없고. 없는 거는 똑같아, 둘이. 그래서 무관사주는 약간 자기 멋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죠. 자기 멋대로. 그래서 얘는 너무 남의 눈치를 본다 그러면 얘는 너무 또 지 멋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무관사주는 관고사주하고 특성은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관고가 훨씬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관을 볼 때도 관고냐, 관다냐, 무관이냐 이 세 종류로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좋죠. 이거는 뭐냐? 관인상세. 관이 있으면 인성이 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네 가지 관점으로 보세요. 예, 관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관고사주는 피해야 된다. 내가 이 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식상고는 이게 고인데 식상이 고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식상고 들어가는 식상이라는 게 말 언어거든요.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고 그러는데 식상고인 사주들은 그거예요. 여기 식상이 고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데 식상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제 식상고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말본세가 안 좋아요. 말을 정말 재수없게 해요. 재수없게. 예. 짜증나게 해요. 이게 칭찬하는 법 다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예. 뭐 누가 이렇게 이쁜 반지를 하나 끼고 왔다. 여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계나 가방 같은 거 새로 사면 이렇게 들고 이렇게 보여주죠. 이렇게 막 들고 댕겨요. 이렇게 들고 보여주는데 그걸 보고 저거 정말 야 가방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되잖아요. 그 서로 부주하는 거거든. 말부주. 또 자기가 또 뭐 입고 나갔을 때 안 이쁘더라도 이쁘다 서로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식상고 있는 여자는 네가 되니까 짝퉁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같은 말이라도 재수없게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데 이 식상고 여자들은 말 한마디로 모든 인심을 공을 다 까버려요. 자기가 그동안 뭐 보시했던 거 부주금내 다 소용없어. 말 한마디 다 까버려. 원수를 만드는 거 주변에 다 적이야 다. 걔랑 얘기하면 왠지 기분이 나빠져. 이 식상고인 여자랑 얘기하면 기분이 왠지 금방 나빠져요. 이거는 남자도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자는 그래도 말을 좀 이쁘게 해야 되잖아. 그 여자잖아.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잘 몰라요. 선생님 너무 멋져요. 빈말이라도 거짓말이라도 보시거든 그게. 근데 저 선생님 왜 이렇게 뚱뚱해. 얼굴만 커갖고 뭐 이런 식으로 단점을 얘기를 하는 거야. 단점. 이 식상고인 여자들. 근데 식상이 잘 발달한 여자들은 장점을 보고 얘기하죠. 어떻게 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식상고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기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지 그거를 갑자기 비애라고 그래야 되나? 자기 비애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그런 자격지심 같은 게 있는 거죠. 자격지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고에 있는 여자랑 살면 피곤합니다. 연애할 때도 피곤해. 결혼뿐만 아니라. 결혼하면 더 피곤하죠. 입만 열면 험담이니까. 거기다가 육친적으로는 뭐예요? 자식이 무덤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식이 무덤. 옛날 정윤희 씨 사주 보니까 식상고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자식을 일찍 보냈잖아요. 이거 얼마나 가슴 아파요. 여자들은요, 그러니까 미국 여자하고 한국 여자하고 틀리더라고. 통계 조사를 했는데, 미국 여자는 육친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게 남편의 사망인데, 우리나라는 자식의 사망이에요.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게 가장 큰 불효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식이 더 크다. 그래서 이 말본세가 없어서 식상고, 그 다음에 세 번째, 3등이 식상다예요. 이게 다. 항상 이거 오지랖이죠, 오지랖. 예. 오지랖입니다. 이게 오지랖. 이게 아주 온 동네 다 시아버지고, 온 동네가 다, 시어른이고, 다 시동생이고, 자기 친구 동생이고, 아주 피곤해요. 예. 그냥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 다. 모든 거. 그리고 힘들대. 그리고 몸이 아프대. 그리고 해준데 결과가 없대. 예. 피곤합니다. 같이 살기요. 예.
식상 많은 거나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얘기했죠. 이 오지랖. 예, 오지랖 많으면 남편 피곤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특이한데 합이 많은 거. 합이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합이 많은 것은 다정도 병이에요. 집착이 있어요. 예. 소유욕이 강해져요. 예. 그리고 다정다감해요. 다정다감한 게 왜 나쁘냐고요? 남편한테만 다정다감해야 되는데 모든 남자들한테 다 다정다감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 남편이 여러 명이죠? 그래서 또 안명합이라고 적었죠? 안명합은 뭐예요? 두 집 살림 한다는 거예요. 예, 두 집 살림. 안명합이 있는 여자인데, 안명합뿐만이 아니라, 안명합이 예를 들어 뭐, 신사일주라든지, 이모일주라든지, 무자일주라든지, 예? 이게 이제 왜 안명합이냐면, 정이죠. 그래서 봉기만 보세요. 봉기만 이때 그래서 병신합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거는 이제 암이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는 지하라고 해서 암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명이라고 해요. 보이는 거에서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과 명이 만나서 암명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신암 같은 경우에. 이모도 마찬가지죠. 이모도 이것도 병기정이죠. 병기정인데 이 봉기잖아요. 이게 정임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암명합이. 예, 무자도 마찬가지예요. 임계니까 개하고 이렇게 무게합이 되는 거예요. 무게합이 되는. 이게 이제 안명합이 이제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돼요. 네 가지 되는데 안명합이 합이 있으면 뭐가 나쁘냐면 이 소유욕하고 집착이 있으면서 끼가 있어. 끼를 막 부리고 다녀. 그래서 이 안명합이나 이 합이 많은 분들 동창회나 이런 모임 같은 데 카페에 내보내면 바람날 확률이 80% 이상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예. 아주 흘리고 댕겨지 예. 그냥 몸에 밴 거야, 그게. 예. 근데 이제 이 합만 많은 거는 이게 또 자기 남편한테는 이게 어떻게 작용하냐면 집착하고 소유욕으로, 이게 만약에 바람이 안 났다. 그러면 집착하고 또 소유욕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합이 많은 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다정다감한 게 그게 물론 이제 그게 뭐든지 적당히 있어야 돼. 적당히. 예? 적당히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너무 많아버리면 천간지지로 전부 다 합이 있어버리면 이 바람기가 있어요. 특히 안명합 같은 경우에는 모르게 숨겨둔 애인이잖아요. 숨겨둔 애인. 이렇게 합이 되잖아. 그러니까 바람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되도록 바람 안 나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안명합이 돼 있고 사주에 합이 많으면 모임 같은 거를 자제를 하세요. 그리고 공부 쪽으로 좀 이제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주 동영상을 보면서 제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게 영향가 있어요. 그 그지 같은 놈들 만나면 뭐예요? 예. 그 별로 도움도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동목. 예. 내가 동목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부부관계도 문제, 보통 동목은 불감증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갑자일주예요. 갑자일주인데, 임자월에 태어났어. 아주 꽁꽁 얼어붙었죠? 꽁꽁 얼어붙었잖아. 거기다가, 경자년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여기 화가 하나도 없어, 여기도 하나가 없어.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동목이에요, 얼었다는 거야, 얼었다는 거, 이게 나무가 꽁꽁 얼어붙었다고. 혈액순환이 거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야. 그러면 이 남자 입장에서는, 근데 남자가 예를 들어서 식상이 뭐 화목으로 돼 있어갖고, 화수가 잘 돼 있어갖고 정력이 엄청 강해. 병강세야. 근데 이런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 얼마나 힘들겠냐고. 반대일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이게 동목이에요. 이게 사주에 화기가 없으면 이렇게 물이 많은 상태에서 화기가 없으면 꽁꽁 얼어붙었잖아, 이 나무는. 얼으면서 빙하에 빙하. 이게 지금, 금생수가 된다? 이것은 금생수 안 돼요. 그냥 빙하라고 빙하. 계속 그냥 얼음 덩어리랑 얼음 위에 그 소나무 하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경우는요,
남자가 병강세 남자가 만약에 이런 여인을 동목인 여자를 만났다. 그거는 정말 이 많은 가마솥 있잖아요. 가마솥. 공국 끓일 때 쓰는 가마솥. 가마솥이 이렇게 이 얼음을 담아놓고 요만한 나이탑불로 이렇게 불 때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남자예요. 이건 절대 덮여지지가 않아요. 이제 운에서 그냥 크게 병화 뭐 이렇게 들어오면 몰라도, 예. 그래서 이 동목인 그런 경우에는 그럼 뭘 추구하겠냐? 같은 동목끼리 만나면, 예? 같이 꽁꽁 얼어붙겠죠? 예, 같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물론 운에서 이제 화가 들어오겠지. 화가 안 들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월운이든, 연운이든 대운이든 들어오니까 그때는 좀 풀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동목인 것을, 그러니까 자기의 성향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자기의 성향이 어떤지, 자기는 어떤 그런 에러스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걸 추구한다. 월지가 결정을 하겠죠. 월지하고 일지하고. 월지가 생산성이 끝난, 예를 들어서 해자축이라든지 뭐 술토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아무래도, 그리고 일간 자체도 생산성이 없는 뭐 간목이라든지 무토라든지 이런 일간이면 정신적인 걸 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을 같이 만나면 되는 거예요. 선택할 때 그 기준으로. 근데 자기는 4월에 태어나고 펄펄 끓는 그 불덩어리인데 여자를, 동목인 여자를 갖다가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자한테는 고통이에요. 밤이 무서워. 이 남자는 그리고 밤이 외롭고. 그냥 서로 안 맞잖아. 이게 속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미리 타진을 해봐야 돼.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이 병강세인지,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결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다하고 화다인데, 이거는 과유불급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수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수가 많으면 우울증이 오겠죠. 우울한 여자하고 사는, 어느 날 갔는데 아내가 자살하고 죽어 있어. 정말 황당해요. 그 배우자 입장에서요. 그 영원히 못 지어요. 자식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욱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여자는 무조건 피해야 되겠죠. 한쪽 오행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여자. 그 다음에 합충 형파가 너무 많은 여자. 뭐 사주를 보니까 원진 기운에 천라지망에 뭐 온갖들이 다 섞여 있어요. 형충 형파가. 그것도 피곤합니다. 예, 그것도 인생이 아주 피곤해. 성격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어려운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역순으로 되어 있는 사주들이 있어요. 역순이라는 건 조금 이제 고급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건데, 사주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게 순서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이제 막 뒤죽박죽인 사주들이 있어요. 이쪽으로는 목생화가 되는데 이쪽으로는 다시 수생목이 되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는 역순으로 된 사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주들이 왔을 때는 이것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오행만 봐서도 사주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이 있죠. 전체적인 흐름. 흐름하고 작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그냥 뭐 수 2개, 목 2개 이런 식으로 개수로 따지면 하나도 안 맞아요. 사주는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나지 말아야 될 여자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그 월지나 일지나 이런 거 한 가지만 보고 사주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 정확하지는 않아요. 디테일하지도 않고. 하지만 지금 시간상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래도 전체적인 그 개략적인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으니까 좀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제 책을 좀 사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내용이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디테일하게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 참조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 이제 새해 지나고부터는 또 뭘 갖고 이제 지금 오행 지금 강의하다가 끝이었는데 더 재밌는 내용을 이 연휴 기간 동안 제가 좀 생각을 해갖고 연휴 끝난 다음에 좀 좋은 내용으로 또 강의를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